자, 이번 단어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실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이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 의외로 적던데,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되면 유리수입니다. 물론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되는 것이 유리수다. 이때 분모에 있는 그 정수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정수인 유리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는 그래서 정수인 유리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수는 다 아시다시피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 무리수는 뭐냐?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 무리수죠. 자, 그래서 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공부했어. 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나눗셈을 해서 소수로 표현했을 때 유한소수나 순한소수가 됩니다. 자, 유리수분의 유리수꼴은 유한소수 아니면 순한소수가 돼요. 그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얘는 비순한, 순환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무한소수가 돼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소수점 밑으로 어떤 반복되지 않는 숫자 배열이 계속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에 도움을 받냐 하면 이 제곱근, 즉 루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트가 보인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닌데, 루트 없이는 표현이 안 되는 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무리수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소수로 나타내면 비순한 무한소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배웠는데. 자,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물론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루트 4 같은 거는 이를테면 이거 루트 없이 쓸 수 있죠. 루트 없이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건 유리수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실수, 즉 유리수 무리수 합친 이 실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5가 되는 수, 이런 건 실수에 없단 말이지. 왜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게 되는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하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그런데 허수를 나타내려면, 그럼 이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마치 무리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루트가 사용된 것처럼 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i로 많이 표현하죠. 얘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1, 즉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건 실수에는 이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우리가 앞에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이거나 요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양수고 이건 음수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단지 이 앞에 이제 플러스 기호가 있고 이건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것 뿐이죠. 양수니 음수니 하는 거는 실수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 음수라고 얘기는 못해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중에서 이렇게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것, 그래서 생략해서 쓸 수 있는 것, 얘를 우리가 허수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i라고 많이 표현한 거죠. 그래서 i가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i죠. 역시 이것도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딴 건 모르겠지만 i를 제곱하면 어쨌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로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허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 이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를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나눠서 표현하고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서 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까지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하고 허수를 두 개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바로 복소수인 거죠. 복소수는 그러니까 실수 또는 허수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실수와 허수는 공통부분이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공통부분이 없는 것처럼 실수와 허수도 공통부분이 없어요. 동시에 실수이면서 동시에 허수인 애는 없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복소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리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요 단원의 주요한 그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요 단원의 앞부분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고요.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확인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책에서 나온 첫 번째 정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뜬 새로운 수를 문자 i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래서 그 i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부른다. 허수 단위 i.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래서 허수 단위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이다. 자, 두 번째로 나온 정리는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어떤 양수에 대한 제곱근만을 따졌죠.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을 해서 그 수가 되는 그런 수를 말하죠. 그래서 3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말하니까 걔는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그죠? x제곱이 3이 되는 수를 구하면 x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곱을 1로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곱해서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x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a가 양수일 때, 즉 뭐 3 같은 그런 수일 때 마이너스 a 하면 이건 음수죠. 그럴 때 양수만 쓰고 음수인 마이너스는 i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루트 ai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제곱해서 a가 되고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a가 되죠.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플러스가 붙으나 마이너스가 붙으나 똑같이 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인데요. 복소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주는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 아까 내가 처음에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는 수를 말하고요. 뭐 유리수, 무리수 쭉 나눈다 그랬는데 그건 뭐 위에서 얘기했고, 자, 허수를 이번엔 좀 얘기를 해봅시다. 허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이 나오지 않는 수를 말해요.
그래서 즉 i가 사용된 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가 사용된 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i 없이는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에서 무리수가 루트 없이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허수도 i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허수는 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허수가 있고, 그러니까 순허수가 있어요. 또 순허수가 있고 그냥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허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i를 써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수 ab입니다. ab는 실수예요. 그래서 복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실수와 실수 곱하기 허수 단위 요 두 개 합으로써 나타내면은 모든 복소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 즉 실수와 허수를 다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실수로 나타내려면 실수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려면 말이죠. b가 0이면 돼요. 그럼 얘가 i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a만 남으니까 a에다 어떤 실수를 넣냐에 따라서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때 뭐 i가 살아나 있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i가 사용된 수가 되니까 허수가 되죠. 근데 이때 실수 플러스 요 허수 부분 요걸 실수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수와 허수 부분이 다 있는 거 이게 이제 일반 허수고요. 즉 순허수가 아닌 허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없어지면 실수 곱하기 허수 단위인 요 부분만 남게 됩니다. 허수부만 남게 되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순허수라 그래요. 자, 재밌는 것은 순허수는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실수가 됩니다. 이거 제곱이 빠졌네. b제곱 i제곱 지수법칙에서 b제곱 i제곱인데 b제곱에다 지금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b제곱은 0 이상이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 b가 0이 아니라고 했어 지금. 그게 0 등호는 넣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됩니다. 이 허수라고 하는 거는 이 i가 사용되면 말이죠. 이거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등호는 쓸 수 있어도 부등호는 쓰지 못합니다. 근데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작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허수는 크다 작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순허수를 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면 걔는 이제 크다 작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수는 실수 자체와 순허수와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되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그럼 순허수가 아닌 일반 허수는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i 형태 말이죠. 얘는 제곱을 해도 i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죠. 이거에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에서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되고 플러스 2abi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i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도 허수입니다. 허수를 제곱해도 허수예요. 근데 순허수인 경우는 제곱하면은 실수가 되는 거죠. 음의 실수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 부분으로 나뉘는데 실수인 경우는 b가 0일 때, 허수는 b가 0이 아닐 때고 이때 a가 0이 되면은 그때 순허수라고 한다. 요런 이제 벤 다이그램을 사용해서 집합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 이제 개념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복소수 상등이라고도 합니다. 복소수 상등. 상등이라는 게 서로 같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a, b, c, d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와 같게 되려면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거를 먼저 좀 합시다. a 플러스 bi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우리가 말이죠. 두 수를 합해서 0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둘 다 0이어도 되고요. 0하고 0 더해도 0 되지만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더해도 0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두 수가 a하고 bi 근데 a, b, c, d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실수가 되고 이거는 허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0이 된다?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둘 다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얘가 예를 들어서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왜? 얘는 실수고 얘가 허수면 절대값이 같을 수가 없죠. 허수는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절대값이라는 건 실수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직선이라는 거 있으면 이 수직선 위에 점들은 다 실수입니다. 실수. 허수는 이 수직선상에 없어요. 절대값이라는 하는 게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리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의 개념인데 허수는 절대값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즉 두 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여서 더하면 0이 되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더해서 0 됐다는 말은 둘 다 0이라는 말이다. 얘는 0이 될 수는 있느냐? 0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b가 0이면 되니까. 그럼 i가 없어져 버리면서 0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둘 다 0인 것이다. 자, 그럼 얘를 안다면 1번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왜냐면 1번은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은 a-c 그 다음에 b-d의 i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됐다는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다.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a, 이게 큰 b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잠깐 봤지만 이 i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i라는 어떤 그 문자, 하나의 변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하나의 문자 상수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i로 이렇게 묶어서 쓴 거죠. 되겠습니까? 자, 복소수 상등 쉽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소수의 연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는 걸 하나 알아야 돼요. 이 켤레라고 하는 거는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처럼 두 짝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걸 말하죠. 자, 복소수가 바로 그 켤레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이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 이거를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거의 켤레 복소수고 얘는 다시 이거의 켤레 복소수이기도 한 거죠. 서로 상호간에 마치 우리가 뭐 3하고 3분의 1이 서로 역수 관계인 거랑 비슷한 거죠. 얘는 얘의 역수고 얘는 얘의 역수. 자,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게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있던 수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i를 나타내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켤레 복소수가 특히 곱셈, 뭐 덧셈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5 플러스 3i 뭐 이런 수가 있다고 쳐요. 이를테면 그럼 이거 켤레 복소수는 5 마이너스 3i인데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허수 부분이 지워지고 실수 부분이 남게 돼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합차,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플러스 9가 아닙니다.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25 플러스 9가 돼서 34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실수가 되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와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얘는 실수가 돼버립니다. 물론 요걸 이제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또 순허수가 되죠. 뭐 나누는 거는 뭐 얘기할 거 없고. 자,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가 나중에 연산을 좀 간단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덧셈 뺄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간단합니다. 그냥 i를 문자처럼, 즉 변수처럼 취급을 해서, 그래서 두 복소수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이걸 두 개 더한다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즉 i가 안 붙어있는 놈들은 걔네들끼리, i가 붙어있는 놈들은 붙어있는 놈들끼리 계산을 해주고 i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숫자인 거죠. 뺄셈도 마찬가지. 간단하죠? 자, 그런데 곱셈, 나눗셈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뭐 그냥 분배 법칙으로 4번 곱셈을 해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즉 i가 붙어있는 놈은 붙어있는 놈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해주면 돼요. 이때 요게 지금 마이너스로 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게 곱해지면서 bd의 i제곱이 되면서 i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항상 복소수 계산할 때는 i제곱이 나오면 이걸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 요것만 원칙을 지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i는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달고 다니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곱셈은 사실 좀 복잡하긴 해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얘를 분모를 유리화 혹은 실수화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중3 때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 분의 뭐 5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기다 맞으면 아이치 내가 얘기를 잘못했다. 루트죠, 루트. 중학교 때는 우리가 i를 안 했죠. 3 플러스 루트 2분의 5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쳐. 그럼 여기다 이제 3 마이너스 루트 2 이를테면 뭐 켤레 무리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데 켤레수를 곱해서 얘가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9 빼기 2 그 다음에 위에는 5에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7분의 5에 뭐 3 마이너스 루트 2 아이씨 이렇게 했잖아요. 지우고 자 이거랑 비슷한 짓을 한 겁니다. 밑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요. c-di를 여기다 곱한 거지. 물론 여기다만 곱하면 안 되고 얘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c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에요. 여기 di 제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된다고.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자의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분자의 경우에는 얘가 여기 곱해졌으니까 a 플러스 bi에다가 c 마이너스 di 이게 곱해진 게 돼요.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보면 ac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i 플러스 bci니까 bc 마이너스 ad의 i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bd 곱해지고 마이너스 있는데 i제곱 있으니까 플러스 bd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자 분모에 둘 다 허수가 있던 것이 분모에는 적어도 실수로 바뀌고 분자에만 허수가 있게 됩니다. 요 밑에 물론 지금 뭐가 있습니까?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수부 허수부를 가른 거예요. 실수부라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허수부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 가른 게 실수부, 허수부 그 다음에 허수단위 i 곱해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얘를 여기다 쓴 거고 요 부분을 여기다 쓴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준다. 요 사실이 우리가 예전에 그 무리수를 가지고 분모 유리화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뭐 분모의 실수화라고나 할까요? 뭐 비슷하죠.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냥 노가다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